예. 또한 저희 이 태평양 전쟁 희생자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본 행사를 격려해 주시고 도움 주시기 위하여 대한민국 한국 변협에 이수경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말씀과 격려 말씀 듣겠습니다. 뜨겁게 박수해 주십시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소속에 있는 이수경 변호사입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에 여러분들의 모임을 위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님 약 300여 명이 그 당시에 대일 민간 법률 구조회라는 것을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회장으로 지익표 변호사님을 모시고 저는 그 당시에 총무이사 겸 사무총장으로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지익표 변호사님이 이 활동을 준비하시니까 영태영 변호사님이 대일 민족소송 이라는 걸 만들어서 단장 역할을 하셨고, 제 역시 저는 총무이사 겸 사무총장을 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저희가 일본 동경지방재판소, 고등재판소, 최고재판소의 법적인 절차를 밟았습니다만은 일본은 비겁하게도 이 소송을 심의도 하지 아니하고 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태영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상의를 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만 부족하니까 미국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제가 미국에 출장을 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서 있는 우리 제임족 보호 변호사인 마이클 최 변호사가 제가 미국을 간 기간 동안에 스위프트 미국 변호사와 함께 롯데호텔에 와서 체류를 하면서 여러분들 태평양 유족회나 저희 민족소송단이나 기타 여러 피해자 단체 분들을 접촉을 하고 자기한테 사건을 의뢰하면 그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해서 특히 여러분 단체에서는 많은 돈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스위프트 변호사나 마이클 최 변호사에게 의뢰해 가지고는 되지 않겠다. 왜냐하면 미국의 연방법원에서 이미 패소가 돼서 연방 대법원에서 재판이 끝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건을 다시 해주겠다고 왔기 때문에 바로 제가 미국에서 영태영 변호사님한테 우리는 거기에 도움 받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 민족소송단에서는 그런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러분들의 단체에서는 스위프트 변호사와 마이클 최 변호사에게 속아서 상당한 금품이 제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보니까 유태인이 독일로부터 배상받은 근거가
헤이든법이라고 하는 법인데 그것이 이 캘리포니아주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고 그 헤이든법을 근거로 해서 유태인이 배상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따라서 우리도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 변호사인 신혜원 변호사하고 한창호 변호사 또 여러 변호사님 한 분 있고, 또 베리피셔 변호사, 마컴 변호사 이런 분들의 접촉을 해서 그분들과 같이 우리가 공동으로 소송 수행을 해서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자신을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리자 양 변호사입니다. 여자 변호사 또 한 분이. 그래서 그분들하고 저희하고 서울에 오셔가지고 공동으로 소송 수행하기로 해가지고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카와라고 여러분들과 같은 피해자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도 공동 참여를 하고 해가지고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결과 중간 판결을 2번 했습니다. 첫째가 뭐냐? 이 재판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재판할 권리가 없다. 이러한 일본 측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가 내세운 것은 왜 재판권이 없냐? 첫째, 마이클 최 변호사가 재판한 게 이미 패소가 미국 대법원이 패소가 됐는데 똑같은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대법원에 가서 명확하게 패소가 분명하니까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해서 주장을 했는데 캘리포니아 주 법원의 판사님은 이 재판은 재판권이 있다. 왜? 어떤 사건의 심리를 했을 때 그것이 다시 대법원에 가서 물론 주 지방법원을 거쳐서 주 고등법원, 주 대법원, 그 다음에 연방 대법원의 재판을 받는 절차입니다만 그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 중간 판결에서 저희가 승소를 해서 재판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시효 문제가 10년 시효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에 1995년도에 샌프란시스코의 국제 인도법 회의에 참석을 해가지고 종일 아침 8시부터 밤 9시 반까지 저는 한국의 그 우리 세미나를 많이 참석해 봤을 때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세미나 참석하면 되겠지 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를 제가 존경하게 된 것이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6시 반까지 한다는 그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8시 반부터 시작해서 뭐 점심시간도 없어요. 비자들에다 뭐 음식 놔두고 먹을 사람 먹어라. 저녁 식사도 제공하지 않고 뒷좌석에서 먹을 사람 먹어라. 이래놓고 계속돼서 밤 9시 반까지 그 생일을 했는데 거기에 참석한 분들이 한 분도 일어나지 않고 마지막까지 경청하는 걸 보고 저는 영어 실력이 짧아서 그런 거 힘들었습니다만 제가 존경하게 된 거예요. 내용을 알든 모르든 간에 대단한 나라다. 뭐 우리 한국 같으면 6시 반에 끝난다면 4시 반 정도에 다 끝나버리고 중간에 점심 먹고 뭐 다 가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뭐 저녁도 따로 먹는 것도 아닌데 밤 9시 반까지 3시간을 더해가지고 그 세미나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결론이 인권관계, 인권과 및 국제인도법에 관계된 사항은 시효가 없다는 결론을 맺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서 일본 측이 시효 문제를 주장했을 때 인권법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피해 배상 문제는 인권법 관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소송의 시효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재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중앙판결 2번 이기고 최종 판결을 한다 그게 하겠다고 재판을 끝냈는데 불행하게도 한 중간쯤이라도 한 보름 정도 지났을 때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동두천의 여중생 두 분이 미군 전차에 치여가지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 법무관을 할 때 동두천 옆에 있는 28사단의 법무참모를 했고 검찰관을 지냈을 때 한국 전차도 무수히 많은 훈련 중에 사고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도로가 아주 열악했어요. 전차가 차가 다닐 길은 됐지만은 전차가 다닐 만큼 폭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도로가 잘 닦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도로가 잘 닦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그 한국 전차나 미국 전차가 탱크가 사고를 많이 내가지고 그걸 국가 배상으로 처리를 해줬고 그동안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게 언론하고 정치권에서 문제가 돼서 촛불 시위로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거의 반미 여론이 국내에 확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약삭빠른 일본 측에서는 그걸 이용한 거입니다. 미국의 여론이 나빠지자 어떤 처리 방법이 없나 해가지고 한 게 뭐냐? 미국에서 일본 측 변호사들하고 일본 측 관계자들이 제시한 게 있습니다. 헤이든법은 미국 연방헌법에 위반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변론 재개 신청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헤이든법이 연방법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방헌법에 위반된다고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경우에 문제가 됐던 것이 독일이 유태인에게 배상한 헤이든법을 적용해서 배상한 그 사건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판결에 의해서 재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고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서 헤이든법을 적용을 해서 판결이 된 것이 아니고 양국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양국이 아니라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위헌 판정이 나와서 결국은 최종 판결을 받지도 못하고 위헌 판결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많은 심지어 일본계 미국 의원들께서까지 힘을 합해서 다른 연방 특별법을 만들자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국내에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국내에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했는데 제가 그런 상황에서 불행하게도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5년 환자 생활을 하면서 업무를 준비하다가 이제 2009년도에 김평우 전 대한변협 협회장님이 그 전 협회장님들께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일을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만은 대다수의 우리 변호사님들은 불행하게도 여러분을 돕고자 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변호사 분들은 해야 총 우리 지금 10,000명이 넘어가는 변호사 중에 300명 정도의 변호사가 여러분들의 관심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정도의 현실 텐데 2009년도에 김평우 협회장님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설가 김동리 씨의 아드님입니다. 그분이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협회 사무총장을 지낸 분인데 자기가 협회장을 좀 하겠다고
저보다 좀 도와달라는 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러면 조건을 붙였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 일을 좀 해달라. 그거의 조건이 되면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 해서 열심히 뛰어가지고 김병호 협회장님이 2009년도에 협회장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이 된 다음에 협회장으로 당선이 된 다음에 인권이사 밑에 이명숙 인권이사입니다. 그 밑에 이명숙 인권이사 거기에 소속해서 이거 인권관계니까 거기서 담당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면서 이명숙 인권이사하고 제가 우리가 중국이나 미국이나 대만이나 일본이나 이런데 변호사님 법률가들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해서 방법을 제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2009년부터 먼저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도 일본, 가해국인 일본의 변호사들의 생각이 어떤가 그거를 보자. 왜 제가 그 생각을 했냐면 일본의 지방재판소에서 특히 오사카 쪽에 있는 지방재판소 쪽에서 구주나 이쪽에서 승소 판결이 종종 나오고 또 우리가 가장 핵심이 김종필 오이라 회담에서 배상 문제가 다 끝났다고 하는 것이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률가가 봤을 때는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국가가 마음대로 행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김종필 오이라 회담에는 개인 보상 청구권에 대해서 규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월권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그러한 점을 가지고 일본 변호사들의 생각은 어떤가? 그래서 이제 한일 대한변호사협회하고 일본 변호사연합회가 공동으로 이 문제를 토의를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일본 변호사들이 봤을 때도 일본 입장이 옳으면 우리가 승복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공동 연구를 2009년부터 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일본 변호사들도 자기들이 법률가의 의견으로는 어찌할 수 없도 배상해줘야 된다. 또 그런 결과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나 일본 각급 재판소에서도 배상을 시효라든지 다른 이유를 해서 안 해주더라도 입법을 해서 해줘야 된다는 등 이렇게 이제 슬슬 뒷공문을 빼면서 배상을 해주겠다는 의도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3-4년 전부터 발생한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일본이 외교 정책을 실패를 했어요. 그 전까지 5년 전까지는 일본은 친미 일변도로 미국 일변도의 외교 정책을 했습니다만 중국이 갑자기 부상을 하자 중국에 거래를 해서 이익을 받을 목적으로 등거리 미국과 중국의 등거리 외교를 하는 걸로 외교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랬는데 중국에서는 일본의 그런 추파를 단호히 거절해 버렸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한테 밑보였죠. 중국한테도 따돌림 받았죠. 또 러시아한테는 북방 사도 그 선 때문에 문제가 있죠. 한국은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됐죠. 외교적으로 고립이 된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방기문 유엔 사무총장님께서 사무총장이 되면서 한국의 국제적인 입지가 강화가 됐고 제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국제연대 회의에 많이 참석했습니다만은 아무도 외국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미국에서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방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라든가 많은 한국계 분들이 국제사회에 진출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많이 한국을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지금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께서
그 친모들의 한국계가 아주 많이 포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난 뒤에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한국계의 입김이 아주 세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본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과 평화스러운 타협을 하도록 강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결과 일본에서 변호사연합회에서도 개인 보상을 해줘야 된다 하는 입장이었고, 인도법 문제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도법 회의와 미국 재판에서 이미 나온 것이고, 그런 상황에 한일 평화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된다 해서 음으로 양으로 또 그때도 정식으로 그걸 하려고 하지 않고 은근히 일본은 술수를 또 쓴 거입니다. 민간 차원에서는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헌법재판소 판결이 그러한 분위기에서 저희가 일본 변호사들조차도 개인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뭐 하느냐, 강력한 주장을 하고 일본 변호사와 한국 변호사가 공동으로 연구한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해줬습니다. 주심 재판관이 또 이건 사적인 거입니다만 마침 임기가 끝나는 이국년 재판관이 그걸 담당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도 학교 동창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역사적인 재판을 좀 해주고 끝내라.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심, 2심 부산지방노고고등법원에서 패소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일본 변호사들도 다 인정을 하고 일본 최고재판소나 각급 법원에서도 이것을 입법을 해서 해결해 줘야 된다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 대법원은 이것에 대해서 무슨 이유로 이걸 거절하느냐. 그래서 일본이 측에서 주장하는 몇 가지 7, 8가지의 주장 근거를 하나하나 반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지난 5월 24일 날 우리로서는 축배를 들 수 있는 날입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드디어 승리를 하고 최초의 승리의 판결이 된 것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회장이신 양수님 회장이 그 마이클 최 변호사한테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그 돈을 3만원 거둔 중에서 10,000원을 마이클 최 변호사 미국 쪽에 줬는데 그 돈이 문제가 됐다고 했는데 그 배상 받을 수 없는데 받는다고 이렇게 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했습니다만 지난 대법원 판결로 받을 수 있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 그 혐의는 벗어났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명확하게 무혐의 무죄 기소를 만약 검찰에서 무리하게 기소를 해도 법원에서 무죄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모두 해결됐고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돈을 받고 할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부산고등법원에서 구체적으로 돈을 얼마 지급하라는 것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오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배상 문제는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님들이 협회 차원에서 이것을 받아준다는 약속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재판 절차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최소한 앞으로 3년 내지 5년 후에 판결이 나오고 판결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집행은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일본 기업이나 일본 정부 재산을 압류를 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고 미국이나
중국과 같이 일본의 그 힘이 덜 뻗치는 국가에 가서 집행방조를 받아서 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앞으로 빨라야 5년 후나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2월 달부터 제가 아까 문 의원님께서 법을 해주신 그런 근거로 해서 지금 지원위원회하고 작년 6월부터 공동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빨리 돈을 달라. 지금 여러분이 잘 이제는 알다시피 우리 피해자가 140여만 명이었고 일본이 현재 동정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돈이 약 10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또한 그게 상당한 10조 원 이상의 배상금을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들이 앞으로 내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놓을 때 법정 투쟁을 해서 많은 더 내놓는다면 더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어차피 내놓을 거 재단을 만들 테니까 재단에 내서 여러분들한테 하루빨리 피해 당사자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또 피해 당사자들의 유족들이 부모 특히 아버지 없이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불이익을 받았죠. 그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빨리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을 늦출 수가 없고 다행히 저희가 한일 변호사 모임에서 재작년 12월 달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고 작년 12월 5일 날 일본에 저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 변호사 10여 명이 갔을 때 참 과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으면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대한민국 국회의장님이나 또는 양당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5일에 우리 변호사들이 갔을 때 일본 변호사연합회가 주선을 해서 일본 중의원 의장, 참의원 의장, 그 다음에 양당 대표, 간사장, 또 한일 우호관계 회장 이런 분들을 차를 열 몇 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 한 분을 만나고 이동 시간 15분 해서 바로 실로 가서 또 그 다음 분 대기하고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해서 오후 시간에 작년 12월 5일 오후 시간에 그 분들을 전부 만났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한민국에 있으면서도 그런 분들 중에서 한두 분도 만나지를 못했는데 그 많은 분들을 오후 시간에 그 짧은 오후 시간에 그러니까 지금 요 시계로 봤을 때 2시부터 그때 우리가 4시 반에는 출발해서 공항에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시부터 4시 반까지 약 2시간 반 사이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15분 간격 이동시간 15분 해가지고 차를 준비해가지고 만나게 해주고 마지막으로 중의원 의장이 변호사인데 일본 수상은 2번 한국을 방문했는데 이명박 대통령 임기 동안에 2번 방문했는데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일본을 방문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한다면 선물을 드리겠다. 그 선물이 자기들이 배상을 하겠다는 취지. 그래서 돌아와서 청와대에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일본에 방문을 하셨는데 그 저희가 일본 대사관 앞에 기념비를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 철거하라 뭐 이런 이유니까 철거할 수 없고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배상은 차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배상 문제가 좀 소원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일본 쪽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아니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심지어 일본에 있는 법률가들조차도 배상을 해야 된다 라고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일본 정부나 외교관들이 이걸 더 버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해결할 기회는 왔습니다.
어차피 5년 후에 뭐 이상 걸릴 후에 대상을 받는 것보다는 빨리 재단 만들어서 재단이 받아가지고 그거를 여러분께 하루빨리 분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 6월부터 제1항쟁기 지원위원회와 공동으로 만들어서 금년 2월 말에까지 만든다 약속을 했어요. 3월 16일 날 일본 변호사 연합회에서 한국을 방문하기 때문에 그 전에 2월 말까지 만든다고 약속을 해서 제가 작년 6월부터 같이 공동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속았어요. 뭘 속았냐. 2월 말까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만든다. 그 중에 자금 문제를 이야기해요. 포스코에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00억이라는 돈을 3월 16일 날 결정을 해서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연말 안에 집행이 돼야 되는 돈이죠. 그런데 그것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일본에나 한국 내에 어떤 독지가들한테 30억 받아가지고 만들겠다니까 포스코에서 준다. 그래서 좋은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3월 말에 그러면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이제 같이 정관도 다 만들어 놓고 발기문 모든 법적인 문서적인 절차는 다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말에는 만들겠지 이렇게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미적미적 하더니 선거를 의식을 하면서 자꾸 만들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4월 말까지는 만들어야겠다. 노력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협조를 해서 이제 완벽하니 4월 말에는 출범하도록 이렇게 했더니 뭐 준비위원회인가 그걸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저를 준비위원장으로 해서 작년 6월부터 이제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준비위원장 시켜놓으니까 문제가 많거든요. 자꾸 하자는 대로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갑자기 뭐 청와대 핑계를 대면서 준비위원장은 다른 분이 하고 부위원장 하면 어떠느냐. 그러면 제가 그만 둬버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위원이 됐든 준비위원장이 됐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이유가 숨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많은 방해꾼들이 있고 어느 시점에도 방해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소수이고 여러분을 지원하고 있는 변호사도 전체 변호사 10,000명 중에서는 300명이니까 소수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지원하는 여러 정치 세력도 아직까지는 다수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4월 말까지 만든다 했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그래가지고 6월 말까지 만든다고 해서 제가 못을 박았습니다. 자, 그러면 6월 15일까지는 준비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하고 6월 말까지는 재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만들지 않으면 6월 15일 또는 6월 말부터는 당신들하고 결별을 하겠다 이야기를 해서 저는 6월 15일 말까지는 재단이 만들어질 거로 확신을 했는데 역시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6월 15일 회의부터는 보이콧도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로 뭉쳐서 다음 지금 현 정부에 항의를 하고 그게 안 되면 다음 정부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걸 쟁취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통령 선거도 있는데 뭐 우리 정세균 교수도 대통령 출마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재단을 만들고 우리의 보상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 지지 안 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생각을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포함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민족소송단 또 민간법률구조회 또 카와 이런 거 있습니다만 또 불행하게도 여러분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가 여러분 단체에 불만을 품고 이탈을 한 분들이 요새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 외에 많은 소수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는 여러분 단체, 그 다음에 여러분 단체에서 이탈한 단체,
민족소송단, 그 다음에 대한민국 법률구조의 카와, 이게 큰 단체고, 나머지 단체는 이제 최근에 만들어지거나 소수 인원의 회원을 갖고 있습니다. 재관, 이 모든 회원이 하나로 뭉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뭉쳐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받기 그날까지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이제는 배상은 받게 됩니다. 일본이 제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해도 안 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그걸 해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받은데 문제는 얼마나 빨리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피해자 전원이 하나로 뭉치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러분들끼리 뭐 다툼을 하거나 서로 자기가 그걸 잘 났다고 이렇게 혼자만 하려고 각자 뿔뿔이 헤어져서 하게 되면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여러분의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단체에서 빠져나가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하고도 다시 옛날에 동지니까 합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3분의 2 정도가 돼요. 나머지 단체, 우리 대일민족소송단이라든가 변호사 단체라든가 카와라든가 뭐 이런 다 합쳐서 한 3분의 1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면 빠른 시간에 아마 배상이 되고 빠르면 내년 말 안에 배상이 돈이 여러분들한테 지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게 전제가 돼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로 똘똘 뭉쳤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단체를 해서 젊은 시작을 여기에 가입을 하실 때는 젊은 분이었습니다. 여기 뭐 사무총장보다 더 젊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노병이고 제가 모시던 변호사님들, 용태양 변호사님, 용남진 변호사님, 한한진 변호사님 이런 분들 다 돌아가셔버렸어요. 이제 남은 사람이 없다 보고 지금 살아있는 활동한 분들도 박남용 변호사님 많이 계십니다만 연로하시니까 참석을 못 하시고 어차피 네가 총무이사에 있고 사무총장 했으니까 네가 마지막까지 뛰어줘야 된다. 건강해보겠으니까 그렇게 해서 3년 전부터 대한변협의 힘을 이용해서 그 전까지는 개인 돈으로 하느라고 힘이 들었는데 그때도 돈을 벌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만 제가 돈 못 번 5년 동안은 활동을 못한 것을 경험을 해서 대한변협이 하니까 3년 전부터는 모든 비용을 대한변협에서 대주고 있으니까 상당히 활동하기가 좋습니다. 다만 제 목표는 사실 제 당대 배상받으리라는 생각을 못했고 저보다 15년 밑에 그 다음에 저보다 30년 밑에 있는 젊은 변호사들을 양성을 하는데 저는 중점을 뒀는데 희망적으로 이렇게 일본 변호사 연합회하고 공동 노력하는 결과 빠른 시간에 대법원 판결이라는 것을 획기적으로 받아냈습니다. 그 대법원 판결이 중요합니다.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받을 수도 있고 대한변협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문제는 하나로 한심했을 때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제가 여러분 단체하고 대한변협만 가지고 재단을 만들려고 작년 6월 이전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쪽에서 여러 가지 우리 단체나 피해자 단체나 변호사 단체만 믿고 돈 줄 것 같지는 않아서 정부가 또 우리 또 쇠 기업이 일본의 전범기업이나 일본국이 다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뭘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독일의 재단에서 힘들어서 우리도 그런 비슷한 재단을 만들어서 빨리 이걸 받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밝혀진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20여만 명밖에 안 됩니다. 사실 우리의 명예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머지 120여만 명의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일제시대 때 끌려가신 분들이 부대에서 현역병으로 갔을 때 탈령이나 군대에서는 탈령이라고 하잖아요. 탈령을 하신 분들은 거기에 적응 안 하겠다, 협조 안 하겠다는 취지로 탈령을 했다. 이렇게 일본 쪽은 주장합니다. 우리는 독립을 하기 위해서 뛰어나오는 거죠. 또 강제 연행된 징용자분들도 마찬가지죠. 위안부 할머니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것은 거기서 뛰쳐나온 분들이 실상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어떤 게 있냐. 일단 다시 밝혀지면 잡혀가니까 현지에 동화하려고 한국 사람 아니고 일본 사람 아니다. 그래서 현지인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숨어서 완전히 은폐하고 있어서 지금 그 자손들도 자기 할아버지가 강제연행 또는 징병된 분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고 한국 분이라고 모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월남전 때 갔을 때 우리가 참전한 분들의 자녀들은 또 다 노출이 돼서 우리 기업들이 그분들 한글도 배우고 그래서 잘 쓰고 협조가 잘 되고 있는데 2차 대전 때는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다 숨어 있고 그 기록을 남기지 않았고 했기 때문에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그걸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재단이 만들어진다면 재단으로 들어오는 모든 돈의 절반은 여러분들한테 바로 지급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절반은 그러한 여러분들 피해자나 다른 피해자나 가족들을 찾는 그리고 일본의 그 만행을 밝히는 이러한 일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하고 또 변호사, 젊은 요새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사법연수원 나오고 법조는 나오고 해서 젊은 분들은 상당히 저하고는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저희 사무실에 두 분을 모셨는데 생각이 달라요. 아주 적극적입니다. 저만 해도 상당히 소극적인 사람인데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후배들을 활용을 해서 그런 걸 조사를 해서 또 많은 학자들 도움을 받아서 그런 조사를 했을 때 유태인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피해 상황을 밝혔기 때문에 독일한테 배상을 받는 것을 더 쉽게 했고 또 사과를 받았고 독일을 반성을 한다는 표시를 자국 내 한복판 베를린이나 주요 도시에 반성 기념비 같은 것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했을 때만 최종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일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빠른 시간 내에 보상도 받아야 되고 앞으로 또 그러한 일을 계속 우리가 못하면 우리의 자손이 그걸 해서 우리도 일본의 한복판에 스스로 일본이 자기들이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었을 때 우리의 임무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앞으로 노력하고 여러분들은 특히 여기 양수님 회장님을 중점을 해서 다 함께 노력을 해주시면 멀지 않은 장래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과 좋은 일이 생길 것으로 또 오늘 제 의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대한변협 이수경 변호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양수님 회장님을 통해서 또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로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하고 그러한 여러분들의 의문점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힘찬 박수 주십시오. 이승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